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달 한 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날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닭띠생들은 어리가 있고 명석해가지고 사리심이 깊어가지고 남들과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정보 수집 능력과 앞을 내다보는 그 애질이 있다 이런 평을 듣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닭띠분들의 2020년 10월달 한 달 동안에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하던 일들이 마무리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가 돋보이는 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서 좀 물러난 경우라 가지고 심리적인 여유를 느끼는 한가한 시간도 즐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실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또 보시면은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 가까운 친구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한 달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2020년 경자년이죠. 10월달 한 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4세 64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그 성과도 나타나고 다수간의 행운도 따르는 그런 달이지만은, 그 성과가 너무 작아가지고 때로는 그 희망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닭에 해당하시네요.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소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나 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는 일이 다소 좀 위축되고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수성으로 보내는 지혜가 필요한 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모아놓은 재물이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반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입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겠죠. 하는 일에 조금씩 그 지체도 따를 수 있고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사업에서 조금씩 그 어려움도 따르고 또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취업난에 조금 시달릴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40세 100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고 천간합이 함께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신금하고 여기 병화가 이렇게 병신합이 되죠. 이렇게 천간합이 오는 이런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 이렇게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 다소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열정이고 부지런한 그런 한 달이 돼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거나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관대지에서는 자기의 그 자만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 경솔히 일을 처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해가지고 불필요한 문서운을 잡는 그런 기운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2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은 양지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도 따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아주 미약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문학 뭐 이런 쪽으로 다소 정신적인 부분에 치중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비급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보살피며 도우는 그런 형제 우애가 좀 돋보이는 그런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10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청식으로 진하게 된 이런 부분들은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들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하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날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하죠. 1일날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자, 13일날 화개살의 삼합, 25일날 같은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좀 발판을 다지는 그런 시기로 다소 정신적이고 지적인 좀 학문에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인기를 감추는 그런 매력으로 은은한 그 자태를 뽐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업적인 면에서는 현상 유지가 좀 유리하고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간 또는 가까운 친구 간에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다면은 이런 날 화해의 기회로 삼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진 연인이나 오랜 친구와의 재회나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때도 이런 날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더구나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죠.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는 이런 때는 정신적인 분야인 종교나 철학, 학문 등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식으로 강한 이런 날은 그런 기운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기운이고, 이런 날은 조금 그 기운이 약하다, 좀 덜 강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 2일날 한번 보죠. 2일날 보시면은 겁살의 원진입니다. 같은 기운이 14일날 역시 겁살의 원진이고 26일날도 겁살의 원진이죠.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소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날에는 도난이나 분실 등 손재수도 따를 수 있고 실직이나 사업의 부침도 좀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좀 위축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좀 미래를 계획하고 기다리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각오나 다짐을 하는 그런 시기도 하겠고,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뭐 이런 것들처럼 변할 수 있으나 통상 기존 상황보다는 다소 안 좋은 쪽으로 바뀌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손재수나 도난, 사기 이런 것도 생기기 쉽고, 건강 이상으로 각종 질병에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나 마찰로 인해 가지고 원성이나 원망도 듣기 쉬운 그런 시기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일날입니다. 3일날 보시면은 제살의 충입니다. 제살의 충이고, 5일날도 역시 제살의 충이고, 같은 기운이 27일날도 제살의 충이네요. 이 제살운은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서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부침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다소 단절되거나 억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상황을 탈피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소 영리하고 인경변에 상당히 능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다소 좀 갈등도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관제구술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충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충이 함께 할 때는 어떻습니까? 생각은 많지만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시기니까 바깥 활동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충이 함께 할 때는 하다못해 딱지라도 긁기 쉬운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상당히 활동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강한 이런 날에는 그런 기운이 상당히 좀 강하니까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4일날 한번 보죠. 4일날 천살의 육합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기운이 16일 날이고요. 자, 28일도 같이 천살의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거역하기 힘든 강한 힘이 생기는 그런 기운으로 봅니다. 때로는 그 천재지변과 같이 큰 사건으로 환경적인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이런 천살 기운에서는 순응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이런 시기에는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벌리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고 윗사람을 따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다소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그 실속은 적지만은 횡재수가 따르기도 해가지고 좋은 기운도 많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합이 함께 오는 이런 시기니까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날 한번 보죠. 5일날 지살의 삼합입니다. 같은 기운이 17일날 역시 지살의 삼합이고요. 29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겠고 자신의 의지로 변화하거나 이동하거나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일이 생기기 쉬우나 보편적으로 현재보다 나은 환경이 되기 쉽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 무역이나 여행사 이런 직업들이 상당히 이런 날은 돋보이는 그런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죠.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학교에서 그 선후배나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크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런 이동을 한 그 결과가 상당히 그 결과도 좋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6일날 7일날 건너뛰고 8일날 한번 보기로 하죠. 8일날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 같은 기운이 20일날 역시 망신살의 방합이죠.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나 명예가 좀 손상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재물복이 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기일 수도 있고 미혼자는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출입이나 수술 같이 좀 건강 이상을 예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방합이 함께 합니다. 방합이 함께 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명예가 실추됐지만은 반대급부가 크게 따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오히려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추진하던 계약들이 오히려 성사되는 좋은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9일날입니다. 9일날 보시면은 장성살의 자영이죠. 같은 기운이 21일날 역시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 언제나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관해야 일이 추진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사회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는 상당히 꺼리는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영이 함께 하죠. 자영이 함께 하다 보니까 자신의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또 구설수나 금전시비, 건강 이상 이런 것들도 오기 쉬우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11일날입니다. 11일날 반한살의 방합이 있네요. 11일날 반한살의 방합이고 22일날도 같은 기운이죠.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시기로 귀인의 도움이 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참모적인 그런 위치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반한살 기운에서는 성진이나 명예 상승 또는 좋은 자리에 오르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듣는 좋은 기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다소 구속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방합이 함께 하죠.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해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추진한 결과니까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승진이나 명예 상승, 좋은 자리로 자리 바꿈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좋은 운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향상되거나 진학에 성공하거나 이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풀려나가는 이런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급살, 천살, 연살 이런 것들처럼 일진을 보시면서 12신살이나 합충, 형, 원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보시면서 중간중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2020년 10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